이 영상은 그 크립토 암호화폐를 해킹 당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에 찍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제 2,500만 원 해킹을 당했는데 이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몇 개 기사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해킹을 당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이제 중단을 한다거나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막는다거나 해킹 의심되는 계정으로 분류가 되면은 뭐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연유로 해서 좀 찾았다라는 기사를 몇 개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들은 이제 바로바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2,500만 원에 이제 해킹을 당하고 나서 좀 의아했던 부분은 분명히 뭐 바이낸스의 경우로 볼게요. 업비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뭐 신원 인증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패스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패스코드가 이제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뭐 인증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주지 증명이라든가 그리고 거주지 증명을 할 때 단지 그 리빙 레지던스 그 문서뿐만 아니라 이제 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제 전기세라든가 인터넷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KYC가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금 세탁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났을 때 해커들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리고 돈을 되찾는 게 어렵다고 그런 사이버 수사대 분들께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좀 온도차가 왜 이렇게 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좀 이제 어려움 없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온도차는 어디서 오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그런 해킹 뭐 400억짜리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미 찾았더니만 이제 뭐 다른 뭐 자금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결국에는 뭐 너무 많은 분산돼서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형태로 뭐 이제 났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 2018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해커들을 이제 계속 잡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당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그런 기사나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당해보니까 수사관 말로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난감하다? 아니, 난감하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돈을 피한 머니로 실제 그런 내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걸 뽑을 때는 그런 신원 인증에 대해서 철저한데, 막상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나서 수사가 들어가고 찾는 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변명이라면 그냥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거래소에다가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제 조사에 협조하고 그리고 해달라고 해도 거래소들이 대응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특히 해외 거래소가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해외 거래소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 IO가 뭐 대표적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접속을 제한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접속을 제한을 안 해도 어차피 영향력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추적을 했던 그런 봤을 때 마지막으로 추적했던 해킹범의 계좌가 바이낸스가 이제 있는 계정이 좀 밝혀졌고요. 바이낸스 경우라면은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협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특검법에 의해서 9월 25일 날, 오늘이 9월 17일인데요. 이제 거래소를 이제 접근을 정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규제 안에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업비트가 이제 뭐 거쳐왔던 모든 규제를 다 규제에 대해서 다 이제 맞춘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런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자금 세탁 뭐 문제, 근데 해킹 자금 세탁 이 부분도 세금을 거두는데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해킹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잡기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제 막 해킹 뭐 여태까지 이제 그런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뭐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해킹을 뭐 이제 어제 당한 거를 알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뭐 좀 현재 진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앞으로 디파이 시장이 현재 커지고 있고, 디파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저도 이제 디파이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킹을 당했던 건데요. 아마도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은 이제 이런 해킹 사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미래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해킹을 알아채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야 운이 좋다고 할까요? 운이 좋다면은 제가 해킹 당하기 전날에 돈을 빼두는 게 운이 좋은 건데, 어쨌든 제가 어제 이제 해킹 당한 거를 알아챘고요. 근데 어제 알아챘는데 하루 전날에 해킹을 당했다는 거를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하고 나서 15일날 해킹을 당하고,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근데 16일날 이제 꿈자리 가이상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해킹을 당했다는 거를 알아챘고, 거의 한 24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24시간도 안 되고 24시간 안 된 시간에 이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리고 나서 수사대에 바로 접수를 했고요. 수사대에 접수를 할 때는 112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에 전화를 하면은 바로 이제 수사대 저기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구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를 신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사대를 신고를 완료를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해킹이 되겠다는 거를 알았는지, 그리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정서를 쓰게 되고요. 진정서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수사관님이 배정이 됩니다. 그 수사관님이 이제 저를 이제 담당해서 이 사건에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수사는 대략 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관님이 뭐 이야기해 줬던 게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해요. 뭐 이제 코인원 그러니까 코인원이 해킹이 당한 건 아니고 코인원의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투팩터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해킹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금이 게이트.io라는 이제 거래소에 이제 보내져서 이제 이제 수사 엽자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해외 거래소 인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사용이 적다 보니까 뭐 이제 거의서 삼류 거래소니까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사용도 거의 안 하고 그래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닌가. 뭐 내부 사정을 뭐 모르지만 제가 이제 뭐 개발자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부에 이제 개발 인력도 인력도 없는데 뭐 이게 수사 협조한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이제 좀 협조를 못한 게 아닌가라 또 그분들의 그런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해킹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답답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탈중앙 이게 정말 어이없는 아이디어일 수는 있는데요. 탈중앙 경찰이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탈중앙 경찰에게 이제 수사력을 제공해 주는 거는 이제 뭐 코인이겠죠, 뭐 돈이겠죠, 실질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거래소도 이제 이런 해킹 머니가 들어오고 이제 뭐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업셉을 하고 홀딩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돈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고 하는 것들이 가까운 미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이없다 생각하지만 가까운 미래는 탈중앙 경찰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첫날은 그렇게 수사대 접수하고 이제 해킹 추적하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 뭔가 이제 해킹 추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체인에 대해서 이제 잘 뭐 아는 게 아니어갖고 이제 좀 지인분 중에 좀 이제 전문가가 계셔서 이제 전문가님께 여러 조언을 받고, 그리고 어느 지갑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갖고, 그리고 그 지갑이 어느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수사관님이 한다고 하면은 이 과정을 동일하게 거칠 건데, 그나마 좀, 뭐,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뭐 크립토 쪽에서,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크립토 쪽에 많이 아시고 하니까, 이런 조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였지 않아 싶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이렇게 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틀째는 이렇게 자료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자료 없이 일단은 뭐 당황한 것도 있고, 이제 좀 이제 일단은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료를 프린트해서 갖고 오라라고 해서 이제 프린트까지 해갖고 완료를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링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트랜지션 링크, 주소 링크, 어카운트 링크, 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지 프린트로 해서 과연 조사가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때문에 수사관님께 좀 뭐 바쁘시겠지만 제가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뭐 링크를 뭐 공유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좀 더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 하셔갖고 일단은 뭐 제가 뭐 이런 문서를 드리진 않고 그냥 프린트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이틀째는 자료 준비를 다 했고요. 그리고 또 수사관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검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제출을 하고 검사가 이제 이게 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보고 영장 발부가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더 이제 뭐 이제 거래소에 이제 영장을 발부하고 이제 뭐 이 거래에 대해서 이 계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뭐 정지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뭐 좀 안타깝게도라고 해야 되나? 저 추석이 지금 껴 있어서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아마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자료 취합해서 갖고 오는 것도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끝난 후에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진행이 팍팍팍 되는 거로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다 뭐랄까 뭐 이미 영증 각오한다고 하면은 이미 자금이 다 이미 없어진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크립토 자산을 대포 통장처럼 대포 그런 계좌처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런 알바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범인을 잡기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ATM에서 뭐 뽑아주면은 뭐 돈 100만 원 준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뭐 이제 비트코인 10개를 이제 받아서 현금을 인출을 해주면은 뭐 1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알바들이 많아진다는 많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되면은 이제 막상 잡아도 이제 실제 범인이 아니고 범죄를 이제 추가적인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좀 불쌍한이라고 불쌍하다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좀 이제 범죄에 연루된 분들에게 이제 이 계정이 잡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적절한 처벌도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거래소에서 완전 자동화 되거나 아니면 탈중앙으로 뭔가 이런 뭔가 그 거래가 이제 뭔가 뭐 해킹이 되고 이런 것들 확인했다고 하면은 뭐 트랜잭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거부가 된다거나 뭐 계좌가 홀딩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에서 더더욱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뭐 이제 거래소 단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트랜지션이 뭐 어쨌든 이제 현금화를 할 거니까 현금화 하면은 그거는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런 코어 개발자님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설계를 해야 될지. 예. 아무튼 뭐 다시 네 뭐 그 2,500만 원 제가 찾을 수 있을까 본다고 하면은 일단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제가 해킹당한 이 계정을 봤을 때, 이게 어디 보자.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딨지? 됐을까? 이거네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들이 지금 이 계정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제가 대충 보니까 이게 한 268페이지가 정도 된 트랜지션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략 한, 뭐, 200억대 정도 추산이 돼요.
그래서 200억 정도 자금이 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는데, 바이낸스에서 이제 뭐 자금을 세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계정으로 가는데, 그 계정이 또 다시 뭐 연결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낸스로 이제 출금을 하는, 뭐 그런 형태가 좀 보여서, 바이낸스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은, 좀 이제, 뭐 이거를 좀 찾는데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좀 들고, 어, 뭐 이제 이거는 뭐 좀 계정이 좀 특이하긴 해요. 거의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근데 다른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뭐, 정말 단일 입원 용도로 썼다가, 뭐, 10,000불이면은 이제 5,000불로 쪼개서 보냈다가, 이거를 이제 뭐, HT, BTC 이렇게 보내갖고, 현금화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뭐 이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정이 있다,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되게 좀 전문적인 그런 그 해커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거 뭐 제가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2,500만 원 정도를 해킹을 당해 보니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해킹 당하기 전에는 해킹을 당하더라도 뭐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해킹을 당할 생각을 아예 안 하긴 했죠. 이제 당연히 조심하기도 했고, 거의 이런 생각을 아예 조차도 못했던 건데, 어쨌든 해킹을 당하더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70% 정도는 찾거나 범죄자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뭐,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이 확신이 80%, 90% 돼서 정말 이제 크립토에서 해킹이나, 아니 피싱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일반적인 방법, 네, 좀 자금 세탁하는 게 좀 뭔가 관리가 되고 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좀 크립토 시장이, 글쎄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기도 해요. 일단 특히 디파이 같은 경우는 자금을 필요한 회사에 유통이 돼서 그 회사가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냥 기존 금융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되게 또 지금은 약간은 거품이 있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실력이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뭔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는 데 있어서, 좀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인류 발전이 더 빠르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파이가 좀 잘 작동한다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해킹 범죄가 좀 체계가 잡혀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킹을 제가 당한 게, 에버노트에다가 이제 프라이빗 키를 이제 정확히 니모닉을 이제 넣어놨었어요. 근데 에버노트의 잘못은 아니긴 한데, 에버노트의 좀 보안의 함정이 좀 끝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제가 좀 이제 안심했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부분이라면은, 에버노트에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접속이 이루어지거나 시도가 이루어지면은 이메일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메일이 9월 15일 날 해킹 당했거든요. 9월 15일 날 뭔가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왔어요. 메시지가 안 오고 8월 며칠 날 이제 마지막으로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IP가 한 번도 접속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6개월 동안. 근데도 이제 메일이 안 왔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메일이 왔다 하더라도 뭐 제가 뭐 계속 이메일이 뭐 하루에도 뭐 몇천 통씩 오는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뭐 키워드 설정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신경 썼다고 하면은 에버노트를 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버노트가 아니라 더 나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에버노트에다 저장을 저는 하긴 했지만 결국은 디지털로 뭔가 이런 그 지갑의 정보, 금융 정보를 넣는 것들이 없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삭제했거든요. 구글 포토, 그리고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이메일 모두 다 삭제를 하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그 프린트한 거가 도난을 당하거나 잊어먹거나 아니면은 뭐 훼손이 되는 것도 가장 컸고요. 훼손이 되는 것 때문에 하드웨어 월렛도 사실 좀 그랬어요. 하드웨어 월렛도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했었고, 하드웨어 월렛 회사가 또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해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아니면 보안적 취약점이 있는 걸 수도 있죠. 본인은 아니지만, 혹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될 수도 있죠. 알지만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드웨어 월렛도 못 믿었고,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보관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결국엔 이제 아마도 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디지털로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지금 거래소가 뭐 운영하는 것처럼 하드 월렛, 콜드 월렛을 따로 구분을 해서 콜드 월렛에서는 자금을 많이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만 하드 월렛에 저장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디지털로 뭔가 되어 있는 거겠죠. 대신에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를 되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에버노트를 그대로 이용을 하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에버노트를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에버노트를 한번 보니까, 보안 이력을 보니까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을 제 로그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간 관리를 안 했던 건지, 뭐 이런 이유인지, 분명히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같은데 하지 말고, 보안을 정말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또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거나, 투팩터를 설정한다거나, 다시 한번 하는 게 가장 좋은, 내 자산을, 좀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2,500만 원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암호화폐 해킹당한 걸 2,500만 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비슷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있게 된다고 하면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